안녕하세요. 행복과 지혜가 넘치고 함께 나누는 방송 이복이 TV의 이복입니다.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유 TV를 구독하시면서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 중에 아니신 분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농사를 져보면 곡식의 농산물이 자라잖아요. 곡물이 자라잖아요. 근데 곡물보다 덜 잘 자라는 게 있습니다. 잡초입니다. 잡초를 지어가지 않으면요, 곡식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벼농사를 져보면요, 벼 잎수가 똑같은 잎새인데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은 똑같은데 나중에 이삭이 올라올 때 보면 피라는 쓸데없는 열매가 올라옵니다. 피. 보리농사 져보면요, 똑같은 보리에 나오는데 열매가 솟을 때는, 이삭이 솟을 때는 깐부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공기도 맑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미세먼지가 덮을 수도 있고 비바람이 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원서도 못 내봤습니다. 있는데 방학 때 그 친구를 이제 고향에서 만났는데, 이 옆에 진 친구거든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청주에 야간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낮에는 돈 벌어서 학비 내고 밤에 공부하면 되니까 나를 안내하더라고요. 그 친구 따라서 쌀 한 말 옆에 끼고 그 친구 자취방에 가서 함께 자취하면서 고등학교 원서를 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고학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의 안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건 자명한 일이죠. 또한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연애 끝에 이제 결혼을 서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장인 장모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거절합니다. 안 된답니다. 언제 할 거냐?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3년 내지 5년 후에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약혼을 먼저 하라. 약혼하고 나서 3년에 결혼도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혼 반지를 이제 약혼식 할 목적으로 백화점에 가서 아내랑 같이 맞추고 날짜가 다가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말단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당시에 여유가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너 결혼식 때 부조할 거 아니야. 부조를 좀 미리 선답할 수 없느냐. 내 결혼식 때 안 받을 테니까 미리 부조 돈을 좀 미리 줘라. 약혼 반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 친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약혼 반지를 찾았습니다. 참 평생 고마운 친구죠. 근데 고등학교를 안내한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그 친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또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시죠. 어렵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이라고 그날 수일이 가서 어느 적은 호텔에 잠을 자고 그 아침에 집에 왔더니, 전세방 집에 왔더니 전세방에 방에 쌀 한 가마와 부엌에 연탄 100장, 마당에는 김치 큰 한 독이 마당에 놓여 있더라고요. 내가 모시기는 동장님이 나를 배려해서 미리 김치를 담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시골에 부모님한테 인사 못 가도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는 그 동장님이 90 훨씬 넘어서 사셨지만은 매년 인사를 다녔습니다. 모처럼 모셨습니다. 그 자녀들과는 지금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죠. 근데 반면에요, 이렇게 다시 만나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은 진짜 잡초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초에 근무할 적에 시골 고향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친구입니다. 아내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근데 간병을 하다가 시골로 갔다 와야 되겠는데 차비가 없답니다. 올라올 때 마늘하고 김치, 마늘하고 고추를 좀 갖다 줄 테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길래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에게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고춧값 마늘값 포함해서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직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한 친구는요, 울며 불며 옆에 와서 울고 있습니다.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편지에 등기 편지를 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편지입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월부책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필요도 없지만은 월부책 잔뜩 사가지고 사줬습니다. 그 책 지금 저쪽 방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요, 옛날에 시청에 간부로 근무하던 친구가 왔습니다. 내 사무실에 오더니 정수기가 옆에 있는데 고장이 난 걸 보더니 이거 내가 바꿔주겠다. 그러고 내가 얼마를 우리 시우에다가 지불하겠다. 뻥뻥거립니다. 걔 참 고맙다. 성공한 친구구나 해서 걔들이 저보고 돈이 지금 현재로 없으니까 얼마면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게 텔레뱅킹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지금도 전화가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에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인 손해 끼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소위 잡초 같은 생각도 있지만은 진짜 현재도 있습니다. 누구냐? 제가요, 같이 강사합니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뭐 선배님 존경합니다 뭐 하면서 뒤로는 입만 벌리면 비난하고 비평하고 나를 어떻게 좀 떨어뜨릴 수 없나, 내가 하는 행동을 비난하고 다닙니다. 알고 있죠. 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없잖아요. 지금 3개월째 강의가 없습니다. 그럼 현찰 수입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평생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잘 나가는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에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하는 즉시 이걸 갚을 테니까 좀 조금 빌려달라.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 아내 핑계 대고 이런저에 거절하는 겁니다. 실망감이 크죠. 근데 그분이 앞으로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 동료가 아니잖아요. 동지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함께 살아가면서 보면 잡초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또 도움 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는 제가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강사들 PPT가 있잖아요. PPT. 근데 PPT는 본을 받아야 되잖아요. 본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PPT 하나 분양해 달라 그랬더니 밥도 사주고 선배다 존경한다 하면서 분양은 거절합니다. 물론 뭐 영업상 이유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함께 사는 건데, 근데 그 티를 낼 수는 없지요. 그리고 지적할 수 없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를 도와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한 분을 위해서는 나도 그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겠지만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린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1년 360일이 늘 맑은 게 아니잖아요. 눈 내리는 날, 폭풍 보는 날, 태풍 보는 날, 비 내리는 날 다
피할 수 없고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지혜, 이것이 삶의 지혜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파이팅 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